나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남들처럼 좋은 옷 한 벌 사입힐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바르게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손이 많이 가는 법 없이 스스로 공부했고, 고등학교도 성적 덕분에 장학금으로 다녔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동안 고생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골집에 내려와 밥을 먹고 갔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그냥 쉬는 날에도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마당에서 강아지랑 뛰어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벌써 결혼을 생각할 만큼 컸구나 싶어서. 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시골에서 혼자 늙어가는 내 입장에서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착하고 똑똑해.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게.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처음 만난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허리를 반드시 숙여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 애들처럼 버릇없지 않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구나 싶었거든요. 나는 웃으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날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내가 시골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갔고 감자를 쪄서 나눠 먹었죠. 며느리는 내 옆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어요.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며느리와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나에게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구했죠.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됐다. 결혼식 날, 나는 객석에 앉아 하객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며느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면서 잘 지내자. 나는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내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군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처럼 살갑게 대해줬고 아들도 변함없이 내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엄마, 요즘은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럼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는 잘 지내지? 그럼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내려갈게요. 며느리도 어머님 뵙고 싶대요.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려와서 함께 밥을 먹고 시골집 마당에서 웃으며 차를 마셨죠. 며느리는 내 옆에서 부추전을 부치며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거 어때요? 좀 익숙해졌죠?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점점 늘어가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어요.
늘 자주 걸려오던 전화가 점점 줄어들더니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받을 정도가 되었죠. 엄마,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들려줘야지. 며느리는 잘 있냐? 응,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처음에는 단순히 신혼생활이 바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물어봐도 늘 똑같은 대답이었죠.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나는 속이 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혼 초반엔 그렇게 자주 내려오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얘야, 이번 주에 못 내려오니? 아, 어머님,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많아서요.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바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어머님, 저희 집에도 들러야 해서요. 너무 오래는 못 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나도 그 기색을 눈치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며느리가 아들과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내려와야 하냐고.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잖아. 명절이잖아. 그럼 오빠 혼자 내려와. 나는 진짜 힘들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아이들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동네 지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 서울 사는 친척한테 들었는데 며느리가 형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던데요.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어머님이 너무 집착해서 힘들다고, 심지어 돈도 자꾸 요구한다고 했다던데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애들한테 부담될까봐 명절 용돈도 안 받으려고 했죠. 그날 이후 나는 밤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애들에게 부담 줄까봐 손 벌리는 일 한 번 없었는데, 며느리가 나에 대해 그런 험담을 하고 다녔다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며느리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나를 오해한 건 아닐까?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따져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서울까지 오는 내내 불안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혹시라도 아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쩌지? 며느리가 또 무슨 핑계를 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결백을 밝히려면 직접 부딪혀야 했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더니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 눈빛엔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얘야, 얼굴 좀 보러 왔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보는 게 신경 쓰인다는 듯이. 아, 저희가 좀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는 게 뻔히 보였죠. 그때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그리고 거실 쪽에서 걸어 나온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을 했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나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웬일이긴, 우리 아들 얼굴 보러 왔지. 아들은 순간 당황한 얼굴이 되었고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요즘 저희도 바빠서.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너 얘한테 무슨 말 들었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며느리를 흘깃 쳐다봤어요.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나는 확신했어요. 아들이 무언가를 듣긴 들었구나. 나는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면서?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걸 왜 말을 흐리니? 아들이 그제야 며느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뭐야? 엄마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다녔어? 며느리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오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친척들한테도 그렇게 말했다던데 어머님이 집착이 심해서 힘들다고.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냐? 며느리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어요. 어머님이 오빠한테 자주 연락하시니까 내가 그냥 힘들다고 한 적은 있어. 근데 그게 와전된 것 같아.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와전? 아니,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니니? 아니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냥 그때 아들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한 번쯤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정말 며느리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어머님은 왜 자꾸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세요? 그제야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저희 신혼인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오빠한테도 부담 주시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소연도 못하나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말한 돈 이야기는 뭐야? 그건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대충 얼버무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젠 대놓고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받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기만 했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불안한지 조급하게 덧붙였어요. 오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하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아들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집안에는 얼어붙은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반박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엄마랑 연락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제야 내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당장 설명해봐.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얼버무렸어요. 오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뭐? 엄마한테 돈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아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소용없었어요. 말다툼이 격해지다 결국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며느리는 아들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 있던 유리병이 깨졌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몰려들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아들에게 따귀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들고 나갔죠. 며칠 후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다, 내 새끼야.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다. 그 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며느리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결국 혼자가 되었고 얼마 후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시골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제 자리가 따로 있는 법이지.